안녕하세요. 저는 디드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겸이라고 하고요. 그 전에 뭐 활동명 같은 게 있었는데 믹쌤이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디드라는 샵은 우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두고 아카이빙하고 판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샵이에요. 주말 같은 경우가 1시부터 6시고요. 평일은 보통 2시에서 6시 사이에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너무나 인기가 많은 해외 브랜드인 뭐 스투시나 슈프림, 팔라스 이런 대표적인 스트릿 브랜드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휴먼메이드라든지 작년에 좀 핫했던 브랜드인 갤러리 디파트먼트, 그리고 나이키 콜라보했던 다양한 스니커즈들, 아디다스, 아식스, 뉴발란스, 스니커즈의 다양한 브랜드들, 그 중에서도 하이비 있는 제가 어느 정도 선별한 제품군들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제가 재밌다 싶은 브랜드들을 도전적으로 몇 가지씩 가져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인트 미카엘이라고 그런 브랜드들도 한두 개씩은 가져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되게 힘든 것 같고요. 되게 재미있는 브랜드들이 그 외에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맨날 온라인으로만 보는 것들이 제가 좀 많이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실물로 보면은 이게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실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는 정말 그 픽셀로는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실물로 보고 아, 이런 제품도 있구나, 이런 뭐 신발이나 이런 오브제 같은 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샵은 제가 원래는 온라인 스토어만 유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해외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코로나 이전에 제 삶은 한 3달 바짝 일하고 한 달 해외여행 가고 이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한 1년 정도를. 근데 코로나가 2019년 하반기인가요? 그때부터 터지면서 해외여행에 좀 애로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 코로나가 짧게 갈지 길게 갈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몇 달간은 해외여행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삶을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런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해외여행 갔을 때, 특히나 미국 쪽에서는 되게 큰 도시나 그리고 어느 정도 중소규모 도시는 각각 그 도시에 필요한 로컬 샵들이나 로컬 브랜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나 뭐 부산 이런 대도시를 제외하고 작은 중소도시에서는 이런 로컬 샵이나 브랜드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 동네에서 좀 아버지가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하기 전에 한 2010년 중반대에 3년 정도 이 동네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아버지랑. 그리고 3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이 동네가 재밌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변하고 있고 좀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그래서 이 동네가 앞으로 좀 재밌는 바이브를 갖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동네에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다면은 F&B 쪽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해외에서는 지금 F&B랑 패션 결합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바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이제 먹거리나 식음료 같은 것들을 결합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재밌게 좋은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입은 착장은 저희 티셔츠 굿즈로 나왔던 디드 로고 티셔츠고요. 그리고 바지는 휴먼메이드에서 나왔던 데님 팬츠고, 신발은 되게 그냥 업무용으로 잘 신고 있는 뉴발란스 뮬이에요. 모자는 이제 갤러리 디파트먼트에서 나온 메쉬캡이고요. 그리고 목걸이는 슈프림과 티파니가 콜라보했던 목걸이입니다. 어떤 브랜드를 들고 온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대중성 있는 것들을 주로 취급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좀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은 브랜드,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괜찮은 브랜드, 이렇게 좀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많이 취급하는 슈프림, 그리고 스투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휴먼메이드 브랜드들이 있어요. 세 브랜드 모두 다 로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한다는 점이고요. 로고 플레이를 잘한다는 거는 한국에서 판매가 쉬워요. 그리고 세 브랜드 다 모두 헤리티지가 가득한 브랜드들이라서 그 이유를 꼽았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5억 정도? 글쎄요, 아마 디올 조던이나 뭐 오프화이트 시카고 같은 모델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동적인 시세가 있긴 해서
보통 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묶였어요. 묶였어요. 이게 자영업자들은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일은 제가 바이어이자 셀러이자 큐레이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F&B 같은 사업은 되게 오토로 굴릴 수가 있잖아요. 요거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밤낮이 바뀌면서 바잉을 해야 되고, 낮에는 또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전에 있던 삶을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온라인으로 대부분 다 구입을 하고요. 오프라인으로 막 해외에서 바잉해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내가 물건을 해외에서 사오면요, 공항에서 그걸 또 다시 세관에 맡겨야 돼요. 정식 통관하려면. 그럼 또 공항에 잡아먹기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뉴저지에서 이런 배송 대행 사업을 해요. 뭐 배대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뉴욕 같은 데 가면은 한 번에 뭐 바잉을 했을 때 거기 창고에 넣어놓고 거기서 다시 전체 패키징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일반 소매로 구매하는 거랑 똑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일반 소비자들보다는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에는 많은 샵들이 있고 작은 샵들도 있고, 그랬을 때 제가 이것저것 좀 많이 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에서 많은 샵들의 VIP가 돼요. 그러면 오퍼들이 들어오죠. 그럼 그 오퍼들을 보고 제가 합리적인 가격에 받아서 여기서도 이제 또 합리적인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뭐 프로바이더가 끼는 경우도 있고, 근데 프로바이더를 웬만하면 안 끼려고 하죠. 거품이 생기니까. 첫 번째는 너무나 한국에서 이상하리만큼 계속 하입이 있어요. 스투시. 깜짝 놀란 게 스투시 반팔 티셔츠만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팔리더라고요. 저희는 리테일이 아니라 리셀인데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뭐 슈프림 같은 브랜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요새 제가 좀 많이 계속 밀고 있었던 브랜드인데 휴먼메이드 브랜드가 매장에서 좀 괜찮게 활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시즌이 여름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반팔 티셔츠가 제일 많아요. 체력적인 한계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돈이 많이 묶일 때, 제가 한 달에 바잉을 한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한 달 카드 값을 내야 되는 게 1억에서 2억이라는 사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잠을 자다가도 이제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체력적 한계와 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원동력 자체는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삶에 좀 되게 충실히 사는 것 같고, 일을 먼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좀 힘들 때는 단 거를 되게 많이 먹어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막 이런 단 거를 스트레스 받으면 그 막 파인트 한 통 그런 거 다 먹고 그래요. 보복성 소비도 가끔 해요. 예를 들어서 되게 좀 좋은 한정판 뭐 이런 걸 사야 되는데 못 샀어. 그럼 대신에 다른 걸 막 사요. 그러고서 이제 후회를 하죠. 왜 샀지? 제 생각에는 조금만 일찍 들어왔어도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살짝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슈프림이 없는 국가들의 관광 장소 중에 하나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슈프림이라는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관광지의 선택성이 넓혀질 거고, 반대로 기존의 슈프림을 좋아하시던 분들에게는 진짜 딱 두 가지 입장이겠죠. 좋거나 싫거나 할 텐데, 싫어하는 분들은 슈프림이 갖는 희소성이 좀 사라지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정말 아무나 살 수 있는 브랜드가 돼버리니까 그걸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쉽게 구매하고 싶어서. 그 불친절이라는 편견이 아직은 그 일본 쪽에선 남아있는데 미국 쪽에선 거의 사라졌어요. 슈프림이 VF 코퍼레이션으로 인수되고 나서 매장에서 이제 대우하는 것들이 좀 서비스 마인드들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눈치나 아니면 되게 불친절하고 되게 막 쿨한 척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스케이트보드 타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방문했을 때는 아직까지 슈프림 일본은 좀 되게 불친절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얘네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착해졌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슈프림도 특히나 뉴욕 쪽으로 가면은 그 시티 내부에 있는 매장이 있고, 그다음 브루클린 쪽에 있는 매장이 있어요. 바쁘니까 워낙 관광객들이 많은 그 중심부에 있는 매장은 조금 아직 덜 친절한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전보다 훨씬 나아졌고요. 브루클린 매장 같은 데 가면은 뭐 거기 시티에 있는 매장은 가방을 하나 줄 거를 브루클린 매장 가면 2개 받을 수 있고, 막 이 정도의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제 K 패치를 해야 돼서 안 그러면은 장사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단순히
리셀하는 행위 자체가 재밌게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뭔가 로컬 커뮤니티를 만들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줘서 그거를 좀 더 젊은 세대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기도 해요. 그랬을 때 제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이 그런 것들에 포커싱을 맞춰져 있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하나의 움직임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게 되면 거기서 되게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옛날부터 저는 그 리셀을 거부감을 갖는 것 자체가 되게 선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한정판 전략과 마케팅 측면에서 리셀은 이게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스트릿 컬처에서는. 근데 미국에서 온 그런 스트릿이나 스니커즈 컬처가 리셀 문화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뭐 한 7년, 6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편협한 시각인 거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데 전체 문화는 이건데 그 부분의 일부만 보고서는 자기 기준에 반대되는 문화는 좀 가치가 없다라고 폄하하는 경향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크림이라는 막 큰 기업을 통해서 많이 보편화됐잖아요. 저는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화가 좀 만연해질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좀 최근에 많이 걸렸고 앞으로도 좀 많은 규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K에서 담당자분이 찾아오셔서 막 제안을 주시고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좀 거절을 했었어요. 팝업 스토어 자체가 되게 부담이었고, 그리고 잘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거절하다가 이제 하게 됐었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일단은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수원에 있었고, 수원이라서 못 왔던 사람들은 서울에서 하게 된다면은 수원이라서 못 왔으니까 서울이라서 가봐야지라는 생각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었고,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인력 배분도 너무 고민을 못했어요. 제가 AK한테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던 그 수준을 넘어서는 유동인구가 저희 팝업 스토어로 꽂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한 2, 3일에 한 번씩 나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맨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도 저희가 2주를 했는데 1억 5천을 했어요. 저는 하루에 한 500 팔면 잘 팔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그리고 인력 배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서 팝업을 하게 되다 보면 돈이 묶이는 거 아시나요? 그거를 제가 인지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제일이 한 달이나 1억을 넘게 묶이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었어요. 그런 힘든 점들이 있었고, 그거를 딛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줘서 일단은 브랜드를 많이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이라는 큰 시장의 매력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것도 팔려? 이런 것들이 되게 생기는 거예요. 진짜 뭘 갖다 놔도 다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타겟들, 그리고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타겟들,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팝업 스토어를 하면서 찾아와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있죠. 제가 지금 한 2년 됐거든요. 2년을 해보니까 느꼈는데 돈 없으면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뭐 투자를 받거나 그리고 집안에서 돈을 끌어 쓴 게 아닌 케이스거든요. 아버지랑 일하면서 월급 200만 원 받으면서부터 직원으로서 또 사업자로서 이렇게 조금씩 했었는데, 그거를 한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치고 온라인 스토어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나왔었는데, 만약에 제가 여유 자금이 1억이라도 2억이라도 더 있었으면 더 쉬운 운영을 했을 건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자금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는 비즈니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컬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로컬 커뮤니티, 지역에서 갖는 특수성들을 우리가 많이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